주셔서 제가 하나를 더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도대체 마이랩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또는 이제 그로잉랩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이 제품이 가지는 특장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마이크로바이옴이 하는 대표적인 역할,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가 먹은 것을 분해해서 우리의 혈액까지 전달함으로써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모티브가 된다는 거. 또 하나, 이 데이터베이스가 모였을 때는 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이 나올 수 있다. 또 하나, 부스터라는 개념으로서 미생물이 잘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마이크로바이옴에 뽑아내서 지금 있는 제품들과 합칠 때는 세계에 없는 유니크한 제품들이 암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다. 또 하나, 면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대두된, 옛날에는 진짜로 면역하면은 면역력이 좋아야지라는 거에 대한 개념밖에 없어요. 면역력이 좋아야지. 그럼 도대체 면역력이 좋다는 게 뭔가? 면역이 그냥 세야 되나? 센 면역 기능인가? 근데 요즘에 자꾸만 나오는 이야기들은 과민 면역 반응은 그럼 도대체 뭔가요? 면역이 약해서 걸리는 병이 아니잖아요. 과민 면역 반응이라는 거는 면역이 너무 세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화두가 되는 것은 면역력이 무작정 센 게 아니라 이 면역 세포들이 똑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면역 세포들이 뭐가 적이고 뭐가 아군인지를 알아서 제대로 된 적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면역 세포가 무식해가지고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공격할 때 생기는 것이 과민 면역 반응이라는 거,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 대표적인 것들이, 면역 세포가 어렸을 때 교육을 받고 면역 세포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면역 세포들의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몸 안에 있는 관절을 보고, 이 관절이 아군인가 적인가? 내가 이 관절을 공격을 했던가? 근데 얘는 뼈나 살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이 관절이 도대체 뭐지라고 생각을 하다 면역세포가 우리 관절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적인 줄 알고. 그게 저희가 부르는 루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거, 자가면역 질환인 거죠. 면역세포가 똑똑해야 되는데 이 논문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아기 면역세포의 첫 교육. 면역세포를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교육시킨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가 장 주변에 몰려 있어요. 도대체 이들은 왜 장 주변에 몰려 있는가? 장이 놀이공원 같은 곳이에요, 얘들한테는. 왜냐? 사람의 장은 너무나도 신기한 게, 사람의 몸을 자세히 보시면은 도너츠 같은 구조예요. 과학자들이 사람의 장을 인사이드 벗 아웃사이드라고 불러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입이랑 항문으로 연결돼서 몸 밖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사람의 몸은 도너츠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면역세포들이 외부의 환경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구경을 하고, 그럼으로써 면역세포들이, 야, 이런 거는 적이야, 아, 이런 건 아군이야, 이런 거를 공격해야 돼, 이건 되게 안 좋은 거야 라는 교육을 거의 다 장 안에 있는 미생물로부터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아이들은 실제로 우리 몸의 여러 기관으로 가서 군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면역세포들의 교육 활동이 떨어지게 되고,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떨어질 때 면역세포들이 바보가 된다는 것이 요즘의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아기 면역세포의 첫 교육, 엄마, 미생물, 그리고 놓친, 가로치고 missed opportunities, 우리가 놓친 기회들. 이 논문이, 이게 이제 논문의 전문인데요. 제가 이제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이걸 이제 한국어로 제가 챗GPT로 잘 번역을 해왔어요. 아기 때의 면역 체계는 아주 특별한 성장 단계를 걷는데, 아기가 태어난 후에 처음 마주치는 다양한 환경에 따라서 면역 체계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아기가 너무너무 뒤에서 아기를 정말 너무나도 깨끗한 곳에서 계속 키워왔어요. 3살 때까지 이 아기는 진먼지 진드기라는 거를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매일같이 이불을 다 빨아가지고 이 아기는 진먼지 진드기가 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3살까지. 근데 4살 때 이 아이를 데리고 콘도를 갔는데, 콘도에서 이 아기가 진먼지 진드기를 처음 본 거예요. 그럼 이 아기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는 난리가 나요. 이 진먼지 진드기를 평생 처음 보다 보니까 이게 나를 곧 죽일 것만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온갖 면역세포가 이 진먼지 진드기를 내 몸 안에, 아기 몸 안에 못 넣게 하려고 난리가 나요. 범액질을 쏟아내기 시작하고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배태기가 나오고 부침이 나오고, 그러다가 이 면역세포들이 목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내 목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려고 목 주변으로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너무 모여들어서 숨도 쉬지를 못해. 기도가 막히기 시작해. 그걸 저희가 천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아기가 태어난 후에 처음에 어떤 것들을 마주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면역 체계가 영향을 받게 되고, 아기가 접하는 특히 미생물은 아기의 면역 체계에 아주 오랫동안,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16세 이전에 조우한 것들을 아기가 평생토록 면역세포는 각인을 시키고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아이가 평생토록 가는 면역세포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결정하는 아주 핵심 포인트가 돼요. 아기 아주 오랫동안 영향을 주어서 아기가 나중에 커서 어떤 병에 걸릴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기 때
면역 체계의 아주 특별한 점과 장내 세계,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면역 체계를 교육하는지에 대해서 이 논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핵심 장표만 딱 따오면은 아기일 때 diverse microbes라는 게 다양한 미생물, missed microbes라는 거는 부족한 미생물이에요. 장내 미생물이 다양할 때 결국은 이뮨 임프린팅, 우리의 면역 체계에 건강한 면역에 각인을 새기게 되고 커서도 아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어렸을 때 이러한 기회를 미스트 놓쳐버리면 오퍼튜니티를 잃어버리게 되면 미싱 마이크로브스 장내 미생물이 부족함으로써 좋지 않은 병적인 면역에 각인이 새겨지게 되고 결국은 커서 각종 대사질환, 소화기계 암, 뇌질환 등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 이 논문에서 하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 아이들의 장 안의 미생물을 얼마나 다양하게 해주는지가 여러분의 자녀의 면역 체계에다 가장 좋은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고, 이 아들이 나중에 컸을 때 대사질환의 위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고, 이 아이들의 면역세포들이 똑똑해져서 불필요한 면역 반응, 과민 면역 반응, 알러지 반응, 자가 면역 질환 등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 장 안의 미생물을 얼마나 다양하게 해주는지가 핵심인 거고, 근데 여기에서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전 세계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올려줄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솔루션이 마이랩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제품이 한국 아메이의 배수정 사장님을 필두로 해서 그 많은 분들이 솔직히 목숨을 걸고 이 어려운 제품을 출시를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 아메이 분들의 노력과 그 리스크 테이킹을 통해서 전 세계에 없는 유일한 제품을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는 엄청난 특혜를 받으신 것이 한국 아메이 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아이들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게 얼마나 중요해. 면역 체계를 공부를 시켜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마이랩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외에는 솔루션이 없어요. 또 하나, 시중에 있는 어떤 제품도 아이들만을 떼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레퍼런스를 삼아서 제품이 나온 제품 단 한 제품도 없어요. 마이랩만이 엄청나게 큰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솔직히 성인의 마이크로바이옴과 아이의 마이크로바이옴은 다르거든요. 근데 결과지를 하나로 만들어 놓게 되면 아이들도 성인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다라고밖에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전용 데이터베이스까지 떼어가지고 아이들 전용의 제품에 출시를 할 수가 있었고, 이것 또한 우리나라에서 아이들 전용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는 마이랩밖에 없어요. 그것이 마이랩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래서 모든 질병이 장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 500년 전에 했던 이야기가 진짜 맞는 게 아니냐라는 학설이 있고, 이거는 진짜 맞다고 여겨지는 게 장내 미생물과 관련된 질병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뇌질환. 이 뇌질환은 저희 연구실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게 쥐한테 쥐의 장에 균이 없는 무균쥐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쥐는 아무 균이나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깨끗한 백그라운드 하얀 도화지와 같은 형태가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의 변을 얘들한테 이식을 해주면은 쥐가 정말 놀랍게도 우울증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공황장애도 오고요. 이 아이들에게 자폐증 아이들의 변을 먹이면은 자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최근에 저희가 연구한 거는 폐쇄성 폐질환이 너무나도 쉽게 걸리시는 분들의 변을 이식하면 이 쥐들은 폐쇄성 폐질환이 너무나도 쉽게 걸려요.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똑같아요. 이것도 어, 술을 정말 조금 먹었는데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의 변을 이식받은 쥐는 술을 진짜 몇 잔 안 먹었는데도 이미 지방간이 생성이 되기 시작해요. 이럴 정도로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들에 의해서 사람의 질병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는 거는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제는 특히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더 하죠. 예전에 했던 얘기인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요거에서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의 면역 체계는 그 면역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누군가가 면역을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인간이 자연과 소통을 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의 주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저희가 주변 환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변 환경 중에서 공격을 할 적이 무엇이고 공격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연구자도 그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하루에 100만 개씩 암세포가 생기는 건 알고 계시죠? 하루에 100만 개씩 암세포가 생기는데 면역세포가 그거를 매일같이 다 죽이고 다니기 때문에 실제 그 암세포가 자라질 않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우리는 암에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면역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 근데 나이가 들면서 면역세포가 눈이 멀어서 바보가 되면서 암세포를 찾지 못하면은 암이 너무나도 쉽게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과학자들이 발견한 옛날에 이제 이론이었는데 어떤 과학자들은 60세쯤에 발동되는 스위치가 있어. 그래서 왜냐? 모든 사람은 이상하게도 60세가 넘어가면 암이 걸려.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과학계에서는 되게 큰 질문이었어요. 왜 사람은 60세가 넘으면 암이 걸릴까? 라는 거는 도대체 무슨 스위치가 있나? 어차피 똑같은 암인데 왜 20살에는 안 걸리고 60살에만 걸리지? 라는 게 질문이었는데 결국 요즘에 알려진 거는 면역세포가 바보가 되면서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면역세포가 노후화가 되면서 면역세포가 더 이상 암세포를 찾지를 못하고 그래서 놓치게 된 몇몇 개의 암세포가 너무 크게 자라서 암이 된다라는 거는 요즘에 학계에서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랑 내 나의 장기를 구별하는 거는 박사생한테 그 두 개를 주고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구별을 하라고 해도 구별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세포의 모습은 유사해요. 특히나 암세포는 상피세포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몸 안에서 가장 큰 상피세포가 장이에요. 우리 몸에 9m짜리, 8m짜리 테니스 코트 하나만한 면적이 전부 다 상피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면역세포가 바보가 되면은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장이에요. 왜냐? 장세포가 암세포랑 가장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면역계 이상 반응이 오면은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게 크론병, 염증성 장질환, 아주 약한 버전에선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 면역세포가 똑똑하려면은 나와 내가 아닌 것을 정말 잘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면역세포가 밖에 외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몸 안에밖에 없잖아요. 우리 몸 안에 있으면서 우리 몸 안에 있다 보니까 나는 정말 잘할 수 있죠. 나는 매일 보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아닌 거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나고, 이건 내가 아니구나. 얘도 살아있지만 이건 내가 아니구나. 살아있다고 해서 다 내가 아니야. 이런 애들은 공격을 해야 돼. 이런 거는 공격을 하면 안 돼라는 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존재가 미생물이에요. 우리 몸 안에 있으면서도, 밖에서 들어왔으면서도, 우리 몸은 언제나 똑같은데, 똑같지 않아. 매일같이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는데, 다 살아있는데, 내가 아니야. 이런 것들을 우리 면역세포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당내 미생물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가 장 주변에 붙어서 당내 미생물을 보면서 매일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얘는 살아있어, 돌아다녀. 근데 나는 아니야. 이런 게 내가 아니구나. 이게 나구나.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게 18세, 솔직히 말씀드리면 16세 이전에 다 끝나요. 16세까지 막내 미생물을 얼마나 다양하게 해놓는지가 우리 면역세포가 얼마나 똑똑한지랑 거의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아기 면역세포의, 아기 면역세포의 첫 교육, 엄마, 미생물, 그리고 놓친 기회들. 아기들 장으로, 16세 이전에 아기들 장으로 들어가는 물질들은 우리 면역세포의 백과사전이에요. 면역세포는 그거를 매일같이 구경하면서 이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를 구경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면역세포가 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알게 돼요. 그게 우리 몸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어렸을 때 면역 체계의 특별한 점에 있어서 장내 미생물이 면역 체계를 교육하는 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게 안 돼 버리면은 아이들은 이 오퍼튜니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아이들은 장내 미생물이 다양한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은 건강한 이뮨 임프린팅, 각인이 새겨져요. 그러니까 각인이라는 거는 이제 아시겠죠? 면역세포가 교육을 많이 받은 거예요. 가방끈이 길어요, 얘네는. 서울대 출신이야. 그래서 쉽게 안 까먹고, 이건 암세포야. 이건 나야. 이걸 왜 공격해? 야, 이건 땅콩이잖아. 뭐 굳이 이런 걸로 발작을 해. 알러지 같은 거 필요 없어.
야, 미세먼지에 왜 이렇게 발작을 해? 서울대 나온 애들인 거예요. 너무 똑똑해. 어렸을 때 다이버스 마이크로브가 있으면. 근데 어렸을 때 미생물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고, 그러면은 패솔로지컬 이뮨 임프린팅, 그러면은 병적인 면역 체계가 이 아이들에게 각인이 새겨지고 반복기가 길죠. 지금은 몰라요. 근데 40세가 넘어가면서 우두두두두 대사질환, 당뇨, 자가면역 질환, 크론병, 과민성 내장증후군,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고 너무나도 당연히 이런 아이들은 암에 걸릴 확률도 나이가 들었을 때 월등히 높아요. 면역세포가 암세포인지 장세포인지 당연히 구분을 하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젊은 나이에 대장암 정말 많죠. 이 암세포가 장에 붙어 있으면은 면역세포가 얼마나 똑똑해야지 그 둘을 구별을 할까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에 뉴스 기사 보시면 40세 암 발병자가 너무 많아요. 이런 거는 이미 너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면역세포가 그 암세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패솔로지컬 이뮨 임프린팅, 각인이 새겨지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 그럼으로써 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50년대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죽던 이 질병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동안 항생제, 항바이러스제를 너무나도 많이 써왔고, 그래서 이제는 류마티스 피버, 튜버클로시스, 뭐 결핵 이런 걸로 죽는 사람은 없다. 이런 거는 다 점령됐는데 이거 죽인다고 없애버린 장내미생물 때문에 사람의 면역 체계는 다 바보가 됐고 그럼으로써 이제는 1950년대에는 있는지도 몰랐던 질병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많아져가지고 요즘에 크론병 걸린 사람 주변에 너무 많죠. 진짜 15년 전만 해도 주변에 염증성 장질환이에요 하면 그게 뭐예요라고 묻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열에 한 명은 염증성 장질환의 크론병이에요. 유씨에. 거기다가 뭐 왜 이렇게 일형 당뇨는 점점 많아지죠. 당뇨병은 너무나도 많고 천식인 아이들 많고 이제 듣도 보지도 못한 병들을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이 면역계 질환, 자가 면역계 질환, 뉴로 디벨롭먼털 디소더, 뇌질환인데 면역계 질환. 결국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 장내 미생물을 대부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발병하는 질병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역마음에서 제가 얘기해야 되는 거는 16세까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여주는 것만이 아이들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를 교육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거기다 더해가지고 이게 그 면역세포가 높아져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벽이 튼튼해가지고 실제로 변 안에 있는 물질들이 혈액 안까지 넘어 들어오는 일들을 적게 해줘야 돼요. 이게 장 누수죠. 제가 너무 훅 넘어가는데 일단 면역 내용은 제가 예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혹시나 이 면역에 대해서 다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있으시면 채팅창에다 질문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이따가 응답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그러면 이 장내미 생물이 다양하다면 단순히 면역세포의 교육만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장내미 생물의 다양성은 이 장내미 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체가 늘어나는 걸 얘기하고 이거 다양성과 대사체가 감소하면 누수가 증가를 하는 거고 다양성과 대사체가 증가하면 누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똥똥이죠. 그 의학계에서 부르는 이름은 내독소증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엔도톡세미아라고 불러요. 엔도 안으로 들어오는 톡세미아, 톡신, 독소, 내독소증이라고 부르는데 똥 안에 있어야 저희 몸은 장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좋은 필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알 수 없는 독소와 스트레인저들이 우리 혈액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면역 세포들이 혼선을 겪는 것을 막아줘요. 장세포는 엄청나게 좋은 필터인데 이 필터가 찢어지거나 필터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은 똥에 있는 물질들이 혈액까지 넘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저희 몸의 면역 세포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물질이 아니에요. 난리가 나요. 장 주변에서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그거를 저희는 만성염증이라고 부르고 만성염증이 일어나게 되면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것은 근육의 마이토시스가 일어납니다. 근육이 붕괴되기 시작하고요. 근육이 감소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근육의 감소는 결국은 당뇨,
대사질환, 심혈관계 질환의 촉발로 바로 이어진다라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장 누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대사체, 그중에서도 단세지방산이 증가함으로써 아이들의 장벽이 튼튼해지고 영양소만 우리 몸이 쏙쏙 빨아들어가고 영양소와 함께 똥 안에 들어있는 독소는 같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이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아이들 같은 경우, 이 논문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장내미생물의 미생물이 줄어들고 다양성이 줄어들고 그러면은 단세지방산이 나오지 않게 되고 그러면은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근육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게 이 논문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바이고요. 이 내용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이 결국은 아이들의 성장 호르몬과 뼈의 성장까지도 그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성장 호르몬의 감소와 뼈 성장도 둔화된다라는 거. 이거는 요 바로 다음에서 나오는 이 내용에서도 똑같이 장내 미생물 만들어내는 단세 지방산을 포함하는 다양한 영양소가 아이들의 뼈 성장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장 안에서 만들어지는 물질 중에 정말 중요한 것들은 또 아시다시피 5-HT, 세로토닌과 같은 물질들이죠. 멜라토닌, 트립토판, 멜라토닌, 세로토닌, 인돌 이 모든 것이 트립토판에서 시작해서 미생물들이 쪼개서 만드는 그 많은 물질들인데 패스웨이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패스웨이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게 멜라토닌 아시죠? 아이들 잠자는 호르몬. 거기다가 아이들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거기서 파생된 게 가바. 아이들의 집중력이 올라가는 가바.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인돌이라고 하는 저의 억제 물질까지 하나의 패스웨이에 다 있는데 그거를 다 미생물이 관리를 합니다. 장내 미생물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집중력, 아이들의 행복 지수, 스트레스를 받아들일 아이들이 화가 많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슨 이게 그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억제가 안 되죠. 감정 조절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장내미 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물질들에 의해서도 상당히 많이 조절된다라는 거 논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의 패스웨이에 다 걸려 있어요. 그 세트의 미생물을 가진 아이들은 정말 축복받은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건강한 아이,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다고 진단받은 P라고 하는 페이션트와 헬시죠. 아이들의 그런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요. 건강한 아이들의 경우.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낮아요. 이 연구가 아까 말씀드린 네이처지에 나온 더브라마니안 그룹에서는 도대체 방글라데시 아이들은 그렇게 유엔에서 고열량의 물질을 먹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뼈와 키가 크질 않는가? 여기가 나오는 게 크로놀로지컬 에이지.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난 지 10년이 됐어요. 애들이 태어난 지, 뭐, 여기 보시면 크로놀로지컬 에이지는, 대표님,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대표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여보세요? 네, 이제 들립니다. 갑자기 끊겼죠. 죄송합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방글라데시 이렇게, 아이들 나이 예, 얘기하시잖아요. 예. 아이들의 실제 크로놀로지컬 에이지 실제 나이는 12살인데 마이크로바이옴 나이는 6살인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실제로 뼈의 크기와 키가 뼈의 두께와 키가 6살 아이와 유사하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지 몇 년 지난 게 몇 년 지난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장내미 생물의 나이가 몇 살인지가 아이들의 성장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게 이 논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토피 관련이죠. 면역계 질환이 있는 아이들.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은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이 월등히 낮다. 그러니까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아토피가 잘 안 걸린다. 이건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하시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면역세포가 똑똑해져서 뭐를 공격해야 되는지, 뭐를 공격하지 않아도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과민 면역 반응은 면역이 약해서 걸리는 게 아니라 면역세포가 똑똑하지 않아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똑똑해지면은 대부분의 알러지들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장냄생물 다양성이 높아지면은 알러지 반응, 아토피 반응,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세 번째 주제 넘어가고 제가 슈퍼 리스폰더에 대한 내용만 하고 가급적 질의응답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내 미생물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면역도 그렇지만 인간이 저희는 자연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자연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자연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정말 놀라운 구조가 인간과 자연이 만나는 중간의 연결고리가 장내 미생물이에요. 얼마나 많은 장내 미생물이 있는지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무수히 많은 자연계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이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정말 쉽게 아이들에게 이거를 설명을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 저희가 자연계를 얼마나 받아들이는지가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슈퍼파워가 있는지와 직결될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은 마블에서 슈퍼히어로들이 나오죠. 근데 놀랍게도 이 슈퍼히어로들은 뮤턴트들이라고 불려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과학계에서 돌연변이라는 거는 유전자를 잃어버린다라는 거를 뜻해요. 근데 어떻게 유전자를 잃어버리는데 슈퍼파워가 생겨?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마블을 보면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그,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티코가 있는데 티코를 타다가 엄청나게 여기저기 들이받고 가로수도 들이받고 다른 차도 막 들이받았고 다음날 나왔던 얘가 BMW 7 시리즈가 돼 있더라.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내 유전자를 계속해서 잃어버렸는데 내가 월등히 고도화된 슈퍼파워를 갖는 무엇인가로 되어 있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마블이 현실이 되려면은 인간은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모든 인간은 똑같은 수의 유전자를 들고 있어요. 24만 개 정도 돼. 그게 휴먼 게놈 프로젝트, 인간 유전자 분석 연구,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는 과학자들 상상 속에서는 월등히 좋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 병에도 안 걸리고 건강한 사람이 100개의 유전자를 들고 있다면 암도 잘 걸리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유전자가 한 80개밖에 없을 것 같아. 라고 상상을 했는데 웬걸? 끝나고 났더니 모든 사람은 똑같은 숫자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봤더니 월등히 유전자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전자의 개수는 어디에서 우리가 늘릴 수 있느냐? 장내 미생물이 가진 유전자를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장내 미생물의 유전자가 우리의 유전자가 되고 장내 미생물이 다양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많은 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똑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과학자들이 이해하는 선에서 어떻게 누군가는 슈퍼파워를 가질 수 있는지를 이제는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장내 미생물을 다양하게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유전자의 양이 장내 미생물이 적은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고 그 말인즉슨 그 사람은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슈퍼파워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을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죠. 그게 엔자임 바이오미. 이게 뭐였냐면은 저희가 정의를 한 슈퍼파워는 소화를 정말 잘 시키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우리 자연계를 어떻게 자기 걸로 이렇게 잘 만들었는가? 자연계에서 남들은 소화시키지 못해서 그냥 똥으로 나가버릴 것들도 이 사람은 소화를 시켜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요. 이거 살이 된다는 게 아니라 에너지와 영양소, 코팩터, 비타민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어떻게 이들은 이런 슈퍼파워를 갖는가? 저희가 3만 명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상위 10%의 사람들을 추려봤어요. 슈퍼파워를 가진 상위 10%의 사람들을 추려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가진 유전자는 무엇인가 봤더니 한 종류, 두 종류의 미생물 안에 그 모든 유전자가 집중이 돼 있는 걸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을 뽑아내가지고 효소랑 붙여서 테스트를 했더니 실제로 슈퍼파워가 나타나는 걸 본 거죠. 여러분이 드시는 아메이 겉모닝의 콩단백질의 분해력이 4.5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미생물을 엔자임이랑 같이 넣어서 출시한 제품이 엔자임 바이옴을 드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메이 안에서 상위 10%의 슈퍼파워를 가지신 분들의 유전자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게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의 내용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는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다양한 장내 미생물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는 콩단백질 아무리 먹어봐야 그냥 똥으로 나가는데 누구는 그 콩단백질을 가바, 신경 안정 물질로도 만들고 이퀄, 갱년기를 막아주는 어, 에스트로겐과 너무나도 유사한 구조의 약과 같은 물질로도 만들어줘. 누구는 석류를 먹으면 그냥 다 똥오줌으로 나가는데 누구는 석류 안에 들어있는 엘라직산을 유로리티네이로 바꿔서 근육도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뇌도 건강해지기 시작하고 이게 슈퍼파워잖아요. 똑같은 걸 하는데 누구는 슈퍼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슈퍼파워가 있는 사람들을 저희는 슈퍼 리스펀더라고 부르고 그 슈퍼 리스펀더들의 유전자를 지금 추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품에다 섞어서 그 유전자의 캐리어는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안에 그 유전자들이 다 들어있고 그거를 드시면은 그 슈퍼파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저희가 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 내용입니다. 네이처 마이크로바이올로지에서 낸 논문인데요. 사람들마다 먹고 사는 것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너무 다르다. 그거를 우리는 반응군과 비반응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유전자는 99.9%가 똑같기 때문에 유전자는 아니고 장내 미생물이 다르냐, 얼마나 어떤 미생물이 있느냐가 그 사람을 반응군으로 하느냐, 비반응군으로 하느냐의 차이가 나는 거고, 이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누군가가 월등히 많이 모으게 된다면, 사람들을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으로 막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와 개인 맞춤형 식품의 우리가 원하는 종결지가 여기가 아니냐라는 것이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내용이고, 이것을 세상에서 가장 넘버 원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메이예요, 현재. 아메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비를 가지고 세계 최초로 슈퍼파워를 씹은 제품을 출시한 게 엔자임바이옴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렇게 아메이가 빠르게 가고 있어요. 이런 차이인 거죠. 이 둘이 일란성 쌍둥이에요. 이 둘은 유전자가 100% 똑같아요. 근데 한 명은 이렇게 고대 비만이고 한 명은 삐쩍 말랐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도대체 유전자 100%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이거는 장내 미생물이다. 해서 실제 이 일란성 쌍둥이인데 비만인 사람의 미생물을 쥐한테 이식하고 마른 사람의 똥을 장내 미생물을 쥐한테 이식해주면 피노타입이 그대로 나와요. 비만인 사람 거 이식받은 지는 비만이 되고 마른 사람 거 이식받은 지는 마른 상태로 있음으로써 진짜 비만의 이유는 장내 미생물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옛날에는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라고 하면 거짓말하지 마. 사람이 살찌는 유전자는 다 똑같은데 어떻게 너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다가 이제는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그럴 수 있어. 그런 장내 미생물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라고까지 과학이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의 차이를 밝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좋아요. 다 아는데 어떻게 바꾸냐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다 꽝이잖아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홀자필 교수님이 개발하신 피마스라는 기술이 있어야지만이 하는 것이고 그것이 채택된 제품이 마이랩이라는 제품이고 그게 피마스라는 기술이고 그래서 마이랩은 유전자 분석, 대사체 분석, 피마스를 통해서 6개의 제품 중에 하나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나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실제로 유의적으로 높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제품은 다 1세대 기술을 쓰면도 불구하고 마이랩만큼은 1세대, 대사체 2세대에 피마스 3세대 기술까지 다 씀으로써 전 세계의 유일한 장내 미생물을 실제로 다양하게 바꿔버릴 수가 있는 솔루션이 있는 제품이 전 세계에 마이랩밖에 없고 그게 홀자펠 교수님의 기술로서 개발한 제품인 거고요. 그래서 실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섭취 전과 후에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아주 유의적으로 증가하고 포스트바이오틱스, 단체지방산, 아까 말씀드린 장 누수, 뼈 성장, 이 모든 것에 관여하는 포스트바이오틱스 단세지방산이 섭취 전후에 아주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임상으로 확인을 하고 출시한 제품이 마이랩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내가 뭐가 안 좋으니까 먹어야지가 문제가 아니라 현대인들은 장내미생물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매일같이 먹는 음식 안에 있는 방부제부터
가끔 먹는 항생제부터 아이들이 매일같이 먹는 인스턴트 식품 안에 있는 그 많은 방부제, 환경오염,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자연계에서 미생물을 예전만큼 많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인위적으로 높여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세상이 됐어요. 이 모든 것에 가장 잘하는 게 마이랩.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잘하는 게 마이랩이고요. 이렇게 다양성을 높인다는 게 이게 왜 아직 이게 전 세계 최초의 제품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성 식품인 거지. 사실은 의약품이 다 하고자 하는 게 다양성을 높이는 거예요. 이 논문이 뭐냐면은, 어, 항암제, PD-1이라고 하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암제 중에 하나예요. PD-1이라는 항암제.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 항암제조차도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약발이. 약발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항암제를 써도 암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사람들의, 그런데 왜 그런지를 보고자 해서 약발이 듣는 사람의 똥을 쥐에게 이식하고, 약발이 안 듣는 사람, 아까 똑같죠?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 똥 이식했더니 비만이 되고, 이 사람 똥 이식했더니 마른 상태로 있는 것처럼, 항암제 약발 듣는 사람 똥 이식받은 지는 암 사이즈가 줄는데, 항암제가 안 듣는 사람 똥 이식받은 지는 진짜로 항암제가 안 들어요. 암 사이즈가 줄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뭔지를 봤더니 결국은 항암제가 듣는 사람은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이 월등히 높다라는 게 이 논문의 내용이에요. 저희가 하고 있는 마이랩을 그래서 셀트리온이 저희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셀트리온은 항암제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셀트리온에서 이 마이랩 같은 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네 항암제랑 마이랩과 같은 거를 붙여서 판다면 항암제의 효과가 월등히 높아질 거잖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신약 개발 회사들이 꿈꾸는 제품이 마이랩과 같은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신약 회사들보다도 7, 8년 전에 먼저 본 게 글로벌 아메이였고, 글로벌 아메이는 지난 7, 8년을 한국 아메이와 함께 연구를 해서 건강기능성 식품 수준으로 출시를 했다라는 게 전 세계 과학계가 믿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이건 진짜 도대체 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진짜 반문을 할 정도로. 그래서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다른 사람의 똥을 이식하는 캡슐, SER109라고 하는, 이거는 C. difficile infection이라고 하는 불치병을 치료하는 치료제인데, 이것도 결국은 diversity,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장내미생물이 다양성이 높은 헬시 도너, 건강한 기증자의 똥을 그대로 캡슐에 담아서 이거를 먹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전 세계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 똥캡슐 아니면 마이랩밖에 없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마이랩이라는 제품이 얼마나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아이들에게서 더욱더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면은 이거는 진짜 묻지 말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다양성만 높일 수 있다면 아이들의 평생의 면역계에 각인을 새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면역력이 높아야 돼, 홍삼 먹어야 되나?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면역력 높아서 뭐 하게? 그 면역세포가 네 몸 공격하기 시작하면 어떡할래? 뭐 100만 대군 있다고 해서 그 100만 대군이 꼭 적만 공격해? 네 몸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건 진짜 대책이 없는 거야. 면역세포가 똑똑해야 돼. 면역세포가 나와 내가 아닌 것을 보고 공부를 하는데 내 몸 안에 내가 아니면서 살아있는 건 미생물밖에 없어. 그래서 면역세포의 70%가 장 주변에 붙어서 공부를 하는데 16살까지가 서울대 갈 수 있는 기회야. 16살이 아직 안 됐다면 기회가 있으니 마이랩을 통해서 장내미생물 다양성을 높여주는 게 이 아이가 40살이 넘어서 대사질환, 당뇨, 자가면역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암, 이 모든 질병에 각인을 새기지 않게 해주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이 수준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저희가 뭐, 많이 왔잖아요. 저희 결국 많이 왔죠. 이제는 거의 석박사생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온 거잖아요. 왜 도대체 면역세포가 장내미생물로부터 교육을 받는가까지도 이제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 분들에게 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메이 분들은 건강을 해킹하다 장의 비밀. 이거를 소개를 해주세요. 이거를 보시면 아,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런 거구나. 와, 미국에선 진짜 다른 사람 똥으로 캡슐 만들어서 먹는 데까지 갔구나. 야, 우리가 마이랩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이냐라는 그 공감대를 여러분들은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인간의 건강은 실제로 이제 부모님이 주신 유전자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그 자녀에게 물려준 유전자는 백본이에요.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 거의 99.9%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옆집에 있는 애가 우리 애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것 같고 훨씬 더 뭔가 다른 것 같지만 그 아이랑 우리 아이랑 유전자는 99.9%가 똑같아요. 그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이크로바이옴의 문제예요. 당내 제가 여기서 이제 리스폰시브네스 이야기를 하는데, 음, 그러니까 예전에 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죠. 휴먼 지놈 프로젝트, 인간 유전자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엄청나게 똑똑하고, 엄청나게 키가 잘 크고, 근육이 많고, 이런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유전자의 개수도 더 많고, 우월한 유전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상상을 하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실제 유전자 분석이 끝나고 났더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유전자는 모두가 동일한 숫자를 가지고 있고, 모두가 99.9%가 거의 다 동일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슈퍼파워라고 할 수 있는 월등히 우수한, 뭐라 그러죠? 엄친아라고 하나요? 정말 똑똑하고, 뭐 그냥 앉으면은 집중력이 막 어마무시하고, 공부도 잘하고, 키도 쭉쭉 크고, 먹는데 살도 안 찌고, 근육도 쭉쭉 붙고, 남자애들이 막 키도 쭉쭉 크고, 운동도 잘하고. 이런 아이들이 가진 슈퍼파워가 유전자에 있지 않고, 결국은 유전자 외적으로 유전자의 개수가 다르긴 다른데, 그 유전자를 들고 있는 게 제가 직접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장내 미생물들이 들고 있는 유전자인 거예요. 그 유전자에 따라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다른 성상을 나타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집중력이 엄청나게 좋다. 집중력이 좋은 아이에게 집중력이 좋지 않은 아이와 유전적 차이는 없어요. 근데 집중력이 좋은 아이의 장에 가바라는 감마 아미노 뷰티릭 애시드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미생물이 있어요. 그 가바라는 물질이 나오게 되면은 뇌의 뇌파가 안정적으로 변하면서 잠만 하던 사람들도 심지어 그 양이 많아지면 잠이 올 정도로 상당히 차분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어, 좋은 장내 미생물을 가진 아이는 오렌지만 먹어도 오렌지 껍질을 장내 미생물이 N메칠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로 만드는데 이 구조가 세로토닌과 유사해서 이 아이들은 언제나 행복해요. 오렌지만 먹어도 행복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뭐를 해도 세로토닌의 양이 나오지 않아서 우울하고 불안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 어떤 아이들은 운동을 조금만 해도 근육이 쭉쭉 붙기 시작하고 운동량도 월등히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장 속에 베일로넬라라는 미생물을 가진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운동 지구력도 월등히 뛰어나고 근육 생성량도 월등히 뛰어나요. 그리고 클로스트리디움 뷰티리쿰이라는 미생물이라든지 제가 지금 미생물 이름들 이야기하면 한밤중이라서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은 뭐 비칼리박테리움 프라우스니츠라든지 이런 미생물들을 가진 아이는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뷰티르산의 양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근육과 간에 축적되는 글리코겐의 양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운동 능력이 월등히 뛰어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마블 같은 영화에서 보는 슈퍼히어로들이 가지고 있는 슈퍼파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존재는 궁극적으로는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라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어떤 미생물을 가지고 있느냐가 다른 아이보다 훨씬 더 남다른 아이가 되는 상당히 큰 기준점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누적적인 거예요. 이게 뭐, 그거 하나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다른 미생물을 가지고 있으면 매일같이 먹는 음식과 야채와 과일에서
비타민을 뽑아내고, 세로토닌을 뽑아내고, 멜라토닌을 뽑아내고, 호르몬을 뽑아내고,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칼슘 흡수를 월등히 더 잘하고, 칼슘 흡수도 당내 미생물이 도와줘요. 칼슘이라는 무기물이 잘 흡수가 되려면은 당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유기산의 배율이 좋아야지만이 칼슘의 흡수도 월등히 잘 돼요. 근데 그 미생물이 없으면은 칼슘이 흡수가 안 돼가지고 자꾸 변비만 걸리는 상황이 자꾸 촉발이 되죠. 그럴 정도로 매일같이 먹고 사는 것들, 우유 한 잔을 마셔도 어떤 아이는 칼슘을 잘 흡수하는데 어떤 아이는 그거 다 그냥 똥으로 나가버린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무수히 많은 것들이 우리 장내 미생물의 차이에 따라서 아이들의 혈액까지 전달되고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에 어떻게 밀접한 연관이 되는지 가장 핵심이 되는 거. 그래서 그러면 간단하죠.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아이들 몸 안에 있는 유전자의 개수를 늘려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수한 아이는 유전자의 개수가 더 많아. 라는 거를 현실적으로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은 이거는 저희 제목과 같이 진정한 어린아이들을 위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이들 몸속에다가 제약회사를 하나씩, 제약회사 수조원씩 하거든요, 시총이. 그런 제약회사를 하나씩 하나씩 넣어두는 거예요. 어떤 장내 미생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 아이들 몸 안에 미생물의 다양성을 늘려서 유전자의 개수를 늘려준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냐. 대부분의 회사와 과학자들이 유전자의 개수가 많은 똥을 그대로 그냥 캡슐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부분을 아메이는 이 3세대 기술을 통해서 저희 HM 파마가 이 3세대 기술을 가지고 있고 1세대는 유전자 분석기를 통해서 장내 미생물을 분석하는 거. 유전자 분석기만 해도 한 대에 10억씩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사업을 해도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제품은 아메이 제품을 빼고는 다 유전자 분석기만 돌리면서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을 해요. 하지만 이거를 넘어서 실제 이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저희 혈액으로 들어가는 유익한 대사체를 찍어내는 거. 이 대사체 분석기도 또 한 대에 10억씩 해요. 이 대사체 분석이라는 거는 저희 회사에만 해도 교수님을, 저도 그랬지만 건대 교수로 있다가 이 대사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로 오신 분도 있을 정도로 대사체 분석이라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거고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한데 이 대사체를 찍어야지만 진정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거기다 더해서 한참 더 멀리 가는 거는 이 3세대 기술이 필요한데 3세대 기술은 전 세계에 3개밖에 없는 기술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가지고 있었고 그 기술을 아메이에다 20년간 독점으로 들임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리조나 대학에서 자폐 아이들을 대상으로 임상 이상이 진행이 됐는데 건강한 아이들의 똥을 초코우유 성상으로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그거를 먹고 자폐증이 상당히 많이 호전됐다라는 연구가 있었어요. 이게 오죽했으면 다른 아이의 똥을 우리 애한테 먹여야 되는 수준까지 가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 유산균 6개 중에 하나만 먹음으로써도 실제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늘림으로써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3세대 기술이 있는 제품이 있다면은 이거는 아이들에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 아이들이 매일같이 먹는 것들이 유용한 대사 물질로 바뀌어서 실제 아이들의 혈액까지 들어간다는 거. 저희가 아직 논문으로 마무리를 못해서 발표 자료로 못 가져왔지만 최근에는 저희가 131명에 달하는 임상 연구가 얼마 전에 끝났고 그 임상 연구 내용을 저희가 코스포스트라는 학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상당히 센세이셔널했고 많은 과학자들이 깜짝 놀라는 결과를 발표를 했고 저희가 그 발표 내용 안에서 이제 더블 X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더블 X 안에 들어있는 21개에 달하는 파이토 파이토 뉴트리언트를 사람의 장내 미생물이 어떻게 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바꿈으로써 실제 더블 X의 효능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월등히 높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번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아직 이렇게, 정보를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마이랩 결과를 보면 저희는 여러분들이 더블엑스를 몇 퍼센트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는 이미 계산이 나와요. 저희가 알고리즘이 이미 개발이 되고 있고, 실제 저희가 정말 놀랍게도 더블엑스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흡수가 상당히 까다롭다라고 하는 21개의 물질을 전부 다 분해해서 혈액으로 넣으실 수 있는 분은 131명 중에 2명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2명밖에 없었어요. 그 더블엑스 안에 있는 물질을 75% 이상 분해해서 혈액으로 넣을 수 있는 분들은 28%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 아직 마이랩을 통해서 다양성을 올려야 되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 드시는 더블엑스, 밀크시슬, 루틴, 쿼세틴 이 무수히 많은 물질들 여러분의 혈액 안까지 집어넣으려면은 아직도 마이크로바이옴을 많이 올리셔야 돼요. 아직. 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 암에 의해서 다른 회사들이나 과학자들이 꿈도 꿀 수 없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무수히 많은 물질들, 우리 아이들 혈액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필요하고, 그래서 실제로 마이랩 솔루션을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를 좋게 함으로써 저희가 매일같이 먹는 헬스케어 식품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단순히 건강기능성 식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 과일, 야채류 그 모든 것들의 효능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이 전반적 솔루션을 저희는 마이랩이라는 솔루션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를 넘어가서 실제 저희는 이제 그 유전자를 이식을 하는 과정까지 간 거죠. 그 첫 번째 제품이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이 스토리, 반응도와 이 스토리를 조금 이해를 큰 그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마다 반응도가 다르다. 반응도가 좋은 사람들을 우리는 통칭하기로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어, 콩단백질만 먹었는데 장내 미생물이 그 콩단백질을 에콜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서 혈액에다 넣어주는 여성분들. 이런 여성분들은 갱년기가 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에콜이라는 물질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너무 비슷해서 우리 인체에서 에스트로겐이 많은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유방암도 걸리지 않고, 본노스, 그 골다공증도 오지 않고, 뇌 기능도 너무 좋고, 갱년기도 오지 않아요. 기분의 기복도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미생물을 가지신 분들은 진짜로 슈퍼파워를 가지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을 저희는 반응군이라고 불러요. 리스폰스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먹는 것을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 슈퍼 리스폰더, 슈퍼 반응자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메이는 지금 전 세계에서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많은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했던 프로젝트가 뭐냐? 소화라는 기준을 두고 봤을 때 엄청난 소화력을 가지신 분들, 저희가 마이랩 결과 내에서 단백질과 탄수화물에 대한 분해능이 탑 10%에 계신 분들을 뽑아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장 안에 어떤 미생물, 엄밀히 얘기하면은 유전자, 그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어떤 특이한 것이 있는지를 받고 출연해서 그 미생물을 같이 엔자임과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그 결과 이 엔자임 바이옴은 여러분들이 드시는 콩단백질 분해력을 4.5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제품인 거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저희 어찌 보면은 유전자 이식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엔자임 바이옴 드시면은 어때요, 느낌이? 소화가 상당히 잘 되는 느낌이 드시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놀랍게도, 어, 그 탑 10%에 달하는 엄청난 소화력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평생 그 느낌을 가지고 사셨던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서야 엄청난 소화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떤 느낌인지를 체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소고기 먹고서도 바로 누워서 주무실 수 있는 분들, 바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삶이 어떤 거였는지 여러분들은 엔자임 바이옴을 드시면서 이제 체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분들의 유전자를 그 제품 안에다 넣어둔 겁니다.
이런 식의 제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드로잉 랩을 통해서 성장세가 월등히 뛰어난 아이들. 도대체 이 아이들의 장 속에는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 보고 그런 유전자와 제품을 섞어서 성장세가 좋지 않은 아이들에게 저희가 이제는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인지능이 월등히 좋은 아이들, 집중력이 좋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가진 유전자를 제품에다 넣어서 이제는 그 아이들에게 줄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종류의 제품 개발과 플레이는 아메이만 가능해요. 왜냐? 이 이면에는 데이터베이스가 핵심이에요. 아까 보셨죠?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은 슈퍼 리스폰더들이 가진 유전자를 저희가 분리해낼 수가 있고, 그것을 제품에다 같이 섞어서 나갈 수가 있는, 이거는 새로운 바이오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 일단 다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돌아가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그래서 저희가 그 더블엑스의 그 활용도를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더블엑스만 하더라도 활용도가 그 21개, 그러니까 더블엑스 안에 21개밖에 드는 게 아니에요. 이 21개는 특히나 마이크로바이옴의 도움을 받아야지 유용하다고 알려진 21개의 물질을 전부 다 혈액으로 넣을 수 있는 분들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장 안의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다양성이 높다라는 거는 미생물의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거고, 미생물의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거는 미생물이 가진 유전자의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거고, 그 말인즉슨 그 유전자를 총합으로 합쳐놓고 보면은 장 안의 미생물이 다양하신 분은 실제로 1990년대에 과학자들이 건강한 사람은 몸 안에 유전자의 개수가 더 많아 라는 거를 실제 사실로 증명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의 개수가 아니라 장 안에 미생물이 가진 유전자의 개수가 월등히 많으므로 더블엑스 같은 것들도 약으로 만들어서 혈액으로 넣을 수가 있고, 이런 분들은 밥만 드셔도 건강한 거예요. 진짜 식사만 제대로 하셔도 그 모든 게 약으로 변해서 우리 혈액으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 아이들도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다면은 진짜로 밥만 잘 먹어도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클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아이들은 더블엑스나 뭐 추어블이나 뭐 아이들 단백질 이런 거 먹으면은 그런 것들을 장내 미생물이 그대로 다 받아줌으로써 월등히 더 잘 성장하고 인지능도 더 좋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의 베네핏이 있는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이 다양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만병의 시작이에요. 장 안에 미생물의 다양성이 떨어지면은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거는 과학자들이 이미 많이 다 이야기를 했고요. 아이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대사질환, 심혈관계 질환, 간 기능, 당뇨, 동맥경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으로부터 촉발이 된다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는 IQ라는 부분,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IQ가 높다라든지, 뼈 성장과 관련된 호르몬을 생성, 그 다양성이 낮으면은 뼈 성장 호르몬 생성을 방해한다든지, 이 장내미 생물 다양성과 당연히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스킵했는데, 뷰티르산이 만들어지고 알러지, 아토피, 과민 면역 반응이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아이들의 면역 체계가 무엇을 공격하고 무엇을 공격하지 말아야 되는지 똑똑한 면역 체계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이 장내미 생물은 어린이 성장 호르몬, 에너지 흡수 대사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만 올려주더라도 일단은 반 이상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일단은 기본은 다 깔고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부터 저희가 특수한 기능들은 앞으로 제품으로 다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칼슘 흡수가 촉진이 된다든지, 인지 기능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 특정 유전자 제품으로서 저희가 준비를 할 건데, 일단은 기본 기능이 있어야 돼요. 다양성 자체는 일단은 높아야 되고, 저희가 보는 핵심 지표인 포스트바이오틱스, 안세지방산은 일단은 조금 높아야 됩니다. 네, 그거는 일단 핵심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했던 거니까 제가 뒤에 결과지도 해야 되고, 오늘 질의응답을 최소 15분은 하기로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IQ,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연구했던 내용. IQ가 높은 아이들일수록 장 안의 미생물이 다양하다. 이건 당연하죠.
장내 미생물이 다양하면은 이 애들은 현미만 먹어도 미생물이 가바도 만들어서 넣어줘. 오렌지만 먹어도 세로토닌으로 만들어서 넣어줘. 이런 아이들은 뭐 일단 뇌 기능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집중력도 좋고 인지능도 훨씬 좋을 수밖에 없죠. 45개월 아이들의 IQ 측정 똑같아요. 장안의 미생물이 다양할수록 아이들의 언어 발달, 문제 해결 능력, 인지 능력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여기선 특정한 미생물, 엔테로박테리아세라는 미생물을 기준으로 봤는데 특정한 미생물의 숫자에 의해서만으로도 VIQ, 버발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IQ와 같은 전반적인 부분들이 아이들이 차이가 난다라는. 그리고 비만인 아이들 특히 성인과 동일합니다. 장내에 어떤 미생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예전에 아직 제가 이제 대학 교수하고 있던 시절에, 어, 저희 회사에도 투자한 대기업입니다. 그 C로 시작하는 국내 굴지의 식품 대기업과 이제 함께 연구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LSB라고 린 스페시픽 박테리아라고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분들은 살이 찌기 위해서 하루에 5개씩 드시고, 저희가 그때 연구했거든요. 그때 연구하면서 이제 인터뷰도 했는데, 주무시기 전에 라면 2개 끓여가지고 치즈 넣어가지고 막 드셔요. 살찌고 싶어. 죽어도 살이 안 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피자, 햄버거 하루에 5개를 먹는. 그런 분들의 장내 미생물을 보면은, 이 장내 미생물들이 저희가 먹은 거를 어떤 식으로 바꿔줄지 주도권을 들고 있어요. 얘네들이 수틀리면은 살로 되는 걸로 다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장내 미생물이.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장내 미생물이 살이 아니라 근육, 비타민, 호르몬, 이런 걸로 바뀌는 물질로 다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은 이런 분들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살찌는 영양소로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저희가 이 연구를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분변 내에서 미생물도 막 뽑아내고 뭐 사람들에게 이식을 해준다 막 연구를 많이 하기는 했었는데 어린아이들도 똑같아요. 정상인 아이들과 비만인 아이들을 봤을 때 특히 이 에너지를 살이 되는 물질로 바꿔주는 미생물의 비율이 아주 유의적으로 월등히 높다. 이거는 뭐 이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아이들은 살이 찌는 속도가 남다르게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장 안에 어떤 미생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네. 그리고 이제 뼈 건강, 세로토닌, 성장인자, 호르몬, 당연히 전부 다 인간이 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만들어서 아이들의 혈액으로 넣어주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진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뼈 성장도 동일합니다. 뼈 성장에 대한 그로스 호르몬도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에너지, 영양분 흡수도. 저희의 장은 하나의 필터 같잖아요. 이 장 안에 있는 게 장을 넘어서 혈액까지로 들어가야지 이제 아이들의 성장이 좌지우지 되는데, 장 안에 있는 게 장을 넘어서 혈액까지 넘어가는 과정을 이 안쪽에 있는 유기산의 비율이라든지 장내미 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내미 생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얼마나 흡수가 되는지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연구했던 곳이 그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빌 게이츠 재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성장이 안 돼요. 어렸을 때 잘 못 먹은 아이들은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근데 문제는 그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의 성숙도가 너무나도 낮음에 의해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다 똥으로 다 나가버린다라는 걸 그들이 알게 됐고 최근에는 그 아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이거는 이제 아이들 아토피, 당연히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 이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안세 지방산에 따라서 스코라드 점수라든지 아이들의 피부의 가려움증이라든지 과민 면역 반응이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이거는 이제 저희 포스트바이오틱스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뷰티레이트를 만들어내는 미생물의 비율과 장 안에 뷰티르산을 만드는 미생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코라드라고 하는 피부의 가려움증 지표거든요. 가려움증 지표는 점점 낮아진다라는 거.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뷰티리산만 많이 만들어도 피부 가려움증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의 아이들을 보면은 종종 옆구리 쪽에서 이제 두드러기가 확 올라오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 두드러기를 보면은 아이들 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 대장이 그 옆구리 쪽으로 둘러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에서 미생물의 문제가 생기면은 옆구리 쪽이랑 배 쪽으로 두드러기가 확 일어나기 시작해요. 특히 그런 경우에는 유산균 같은 거를 물이랑 많이 같이 좀 흡수를 하면은 두드러기가 바로 가라앉는 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장 안에 어떤 종류의 미생물들이 있느냐, 어떤 대사물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피부에서의 면역 과민 반응, 이거는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또 가려움증 지표도 떨어진다라는 천식입니다. 천식도 동일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캐논 다이버시티가 거의 마이랩에서 사용하는 다양성 지표예요. 아이들이 천식이 있는 아이들은 이미 천식이 발병하기 전, 이건 발병 전이거든요. 천식 발병 전부터 이미 다양성이 상당히 낮다라는 거. 이런 아이들이 천식에 걸릴 확률이 월등히 높다라는 거. 이런 게 이런 연구 결과의 내용이고요. 그래서